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은 대한물류의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2번이 틀리던데요. 여러분도 그러던가요? 네. 매입카드 그 등록된 거래처가 5개가 아니고 4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과목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틀렸죠? 네. 1번이었어요. 정답하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복리후생비 1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 12월 말 유형자산의 계정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옳았어요. 나머지는 다 틀렸죠. 다른 건 다 잔액이 틀렸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제로.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요. 월별 상품 매출 발생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던데요. 잡지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응? 4번이요? 잡지에 2번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잡지를 잘못 보고 있구나. 아, 이쪽. 아, 581페이지가 답이군요. 네, 2번이네요. 네, 2번. 네, 맞았어요. 10월께 틀렸었습니다. 다음에 5번. 국민은행 보통예금이 월별 입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오른 것은 보니까 3번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3번. 그 다음에 6번. 받으러옴 현황의 미보유 금액의 합계는 얼마냐? 받으러옴 현황에 가서 보니까 미보유가 나는 5만 원이던데 5만 원 나왔는데 답지는 1205만 원이네요. 아니 1205만 원? 다른 분들 5만 원 나오신 분 있나요? 네, 저요. 1205만 원도 나왔어요? 아, 예. 저도 틀렸네요, 그러면. 하하, 그렇군요. 받으러옴 현황에서 만기 해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으로 해야 되는데 1205만 원이네요. 네, 여기 뒤에 저 날짜를 2022년으로 저도 했어요. 네, 이거 틀렸네요. 3점 놓쳤고, 네. 5만 원 하신 분은 저하고 똑같이 뒤에 날짜를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을 보니까요.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판매관리비 계정 중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코드는 몇 번이냐 했더니 접대비더라고요. 813번. 네. 813번 접대비가 답이 맞네요. 그 다음에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10월로 조회하면 되죠. 네, 18399,000 나왔습니다. 네, 답지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9번에 11월에 발생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의 금액은 얼마냐? 월계표를 가서 봐도 되고 아니면 총계정 원장에서 봐도 되죠. 저는 월계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이었습니다. 네, 답지도 16만 원 맞네요. 다음에 10번 11월 10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 조회해 보니까 2월 2022 010311이었어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11번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9번 난의 가액 금액이 얼마냐?
상단부에 새로 불러오기 클릭을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1335만 원이었어요. 네, 답지도 맞네요. 그 다음에 12번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속 서류의 매입 세금 계산서는 총 몇 매냐? 11매였어요. 조회해 보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봤죠? 네, 정답도 맞았네요. 자, 13번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세 대급금 증가액은 얼마냐? 월계표를 봐도 되고 총계정 원장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월계표를 본 것 같아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봐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선가 보면 되고요. 497만 8천 원이 나왔어요. 정답도 맞죠? 그 다음에 14번 12월 말 단기대여금 잔액이 있는 거래처 중 그 금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 코드가 103번이더라고요. 14번 103번 00103 해도 되고요. 그냥 103 해도 답이 맞겠죠. 자릿수를 맞춰서 정답처럼 그렇게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0103 103번. 다음에 15번 12월 말 미수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냐? 12월 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됐죠. 70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의 금액이니까 저기 거래처 원장을 봐야죠.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12월 한 달 동안 미지급금 증가 금액은 얼마냐? 594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보면 됐죠. 186만 6,720원이었어요. 17번이 저는 틀렸네. 단기에 발생한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를 제가 잘못 봤나요? 12월 달로 대손상각비 1866720. 근데 답지는 4456640인데요. 4456640이 맞아요? 저 이거 틀렸는데 왜 어떤 문제에서 놓쳤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대손상각비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틀린 걸로 보고 일단은 자 18번에 12월 말 재무상태표 현금 잔액 보니까 98425,360이었어요. 이건 맞았네요. 12월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 800만 원이었어요. 자본잉여금이 맞았네요. 정답. 12월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 778919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 고쳐서 틀렸나 본데. 저는 그걸 재무상태표가 에러나지 않도록 고쳐놨더니 안 고쳐야 되나 봐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781509263이 나왔는데 답지는 778919343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100 얼마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추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어디 그 정도 차이가 나는지 781509263 마이너스 정답에 있는 778919343 2558920 차이가 나죠. 자, 요 차이가 무슨 차이였냐면은 한번 봅시다.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
어디 가버렸지? 여기 98590이 98590 000 여기 빠졌네. 여기가 98590 000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지금 금년도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금년도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면 여기가 여러분 여기도 98590 000으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미처분 이익여금 당기분은요? 778919로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게 98590 000이면 자, 여기 같이 한번 이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저장하셨을 테니까 불러오기에서 불러내 보세요. 저장한 거. 그러면 여기도 98590 000이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78이에요? 그럼 제게 틀렸네요. 저는 781-509-263이 나왔는데 제가 어디가 틀렸네요. 그러면 네,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이게 맞고 이게 틀렸으면 자, 그래서 지금 제 거에는 뭔가 오류가 났습니다. 두 문제를 놓쳤어요. 그러면 62점에서 6점을 빼면 56점 맞았네요. 56점. 자, 이렇게 어디에선가 틀렸으면 이게 실무 수행 평가에서 그 문제 부분이 이제 오류가 납니다. 자, 먼저 저는 대손삼각비에서 틀렸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 전표 입력한 것 중에 대손삼각비 관련된 전표가 몇 번이 있었나요? 네. 결산 문제에서 나왔나요? 네. 결산 문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에 보니까 매출 채권의 2%를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자, 한번 합계잔액시산표를 가가지고 매출 채권의 2%만큼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하셔가지고 자, 외상매출금이 2억 2천 저는 틀렸네. 2%가 안 되는 거. 되는가 볼까요? 예.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220332000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요게 2%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다면 2033200 곱하기 2% 5에 4406640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816720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여기 추가 설정을 제가 추가 입력을 잘못했네요. 예,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얼마를 입력했는지 1월부터 12월 거를 입력한 데이터를 한번 불러서 어떻게 입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아까 여기에 대손삼각비에 101만 6천 1016720밖에 입력을 안 했네요. (1016720)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요. 12월 31일자 전표에 가서 이 결차 결대에서 넘어온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9번이. 네, 아까처럼 1016-7201 입력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109번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가요?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제가 지워 볼게요. 결산 문제가 다 지워져.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로 그대로 불러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놓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걸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합계전액사항표 조회 외상 매출금이 이만큼이면 제가 아까 2%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332 000 곱하기 2% 죄송합니다. 다시요. 20332 000 곱하기 2% 요만큼이니까 빼기 80만 원이 있었어요. 80만 원을 빼면은 3606,640 아까 여러분 이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640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가 3606,640이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전표 추가했고요. 저것도 지워졌으니까 요거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 다시 조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2023년 02월 20일 2022년 02월 20일 전표 추가 확인. 네,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대손상각비 다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대손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다시 조회를 하고 이제 대손상각비 가보면은 4456640 맞나요? 예, 대손상각비 이제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틀렸던 17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맞았을까요? 어디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778, 919, 343 이것도 맞았네요. 그러니까 결산 문제 틀려가지고 제가 두 문제를 틀린 거예요. 결산 문제를 틀려서 결산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2%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 답이 4번이었어요.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 146%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손익계산 전기분 총자산 회전율 구하는 거 1번이었죠. 27%. 거기서 두 개가 하나씩 하나에 4점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기가 70점. 저는 이제 두 문제 틀렸으니까 실기에서 68점 맞았네요. 두 문제가 2점짜리 5점 빠니까 65점 맞았네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답을 이제 맞춰봤는데 여러분이 그 실무 수행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또 했는데 자신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좋아요. 같이 해봐야 되는 거. 다들 문제가 없습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매출채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일반적표에 가서 12월 31일 거 다시 지우겠습니다. 네, 지금 12월 31일 요게 그 결산 문제 끝나면 요 전표가 만들어진 그 내용이거든요. 네, 요걸 지워버릴게요. Shift F. 삭제. 네, 결산 자료 입력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넘어온 전표를 제가 싹 지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 전 상태예요, 제게. 이번에 문제에서 결산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중으로 입력된 거 신문 구독료 1월 29일 거 이 오류를 고치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마 첫 번째 문제 1월 29일 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 도서 인쇄비 하나 체크해서 위에 삭제 눌러서 지웠죠? 네. 1번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3,200만 원 그거 이제 입력하는 거 같이 해볼 거고요. 자, 매출 채권에 대하여 가로 열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음이에요.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야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의 날짜를 결산일로 입력을 해야 돼요. 12월 31일로. 그러신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을 잔액을 확인하시는데 먼저 외상매출금부터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220-332-000입니다. 220-332-000 이것은 결산이 끝나든 끝나지 않았든 간에 이건 이 금액이 나와 있어야 돼요. 네. 220-332-000 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2%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기를 잡으시고요. 220-332-000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죠. 엔터. 그러면 440만 6,640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디 갔나요? 네, 이거 말고 계산기. 네. 지금 현재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이 8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설정된 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8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기 80만 원 엔터 해가지고 이 금액 360만 6,640원을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네, 여기다 저는 메모했는데 아까 계산 잘못해가지고 요거 틀렸어요. 요거 틀린 겁니다. 이게 아니라 요 금액을 메모했어야 돼요. 아까 저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1016720을 메모했더라고요. 요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문제가 틀렸던 겁니다. 이거 딱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으러움이 있잖아요. 받으러움의 잔액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의 2%는 10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5천만 원 곱하기 2% 100만 원이죠. 그런데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15만 원의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15만 원을 뺐습니다. 추가 설정해야 될 것은 85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지에다가 85만 원 이렇게 메모해 놨어요. 아까 저는 요거 외상매출금 메모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할 금액이고 요게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이에요. 이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을 시험지에다 메모했다가 이제 입력하러 갑니다. 입력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결산자료 입력에 가죠. 1월부터 12월 제가 아까 거 다 지워버렸으니까 네 데이터 존재한다 불러오겠느냐 아니요 해서 새로 입력해 볼게요. 확인.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3,200만원 입력해야죠. 그리고 저 밑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놓은 대손상각 그 밑에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아까 메모했던 3606640을 여기다 입력하고 3606640을 받으러움에다가는 아까 메모했던 85만원을 입력하고 그리고 위에 가서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이렇게 하면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이와 같이 전표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그 다음에 대손상각 분계가 이와 같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조회를 눌러보면 요 외상매출금 이거에 대한 2%만큼 즉 440만 640원만큼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만들어져 있고 받으러움도 5천만 원의 2%인 100만 원만큼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동안 문제에서는 가끔 1%로 많이 나왔어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근데 이번에 2%로 나왔어요. 어디 질문하신 분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군요. 2%를 먼저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빼주세요.
네. 만약에 네. 이거를 했는데 금액 전표를 추가를 했는데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전표를 수정해 볼게요. 일반 전표를 수정해도 금액이 모자라면은 추가로 하고.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금액이 좀 틀린 것 같다. 요게. 그래서 내가 일반 전표로 와가지고 여기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요 충당금을 직접 여기서 고치면 어떠냐? 상관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채점이 없어요. 결산자료 입력에다 얼마를 넣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뿐이고 이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전표를 고치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에서도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동 결산 안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금액을 직접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쳐야 되겠죠? 만약에 고친다 그래요. 네,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 페이지가 어디 갔지? 455페이지. 네. 맞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수동결산이나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서 내가 직접 고친다는 것은 수동결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굳이 다시 입력을 안 해도 상관없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하세요.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네. 몇 페이지요? 447쪽에 8쪽에 요거 그렇죠. 단기 대여금. 여러분,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할 때 단기 대여금처럼 이렇게 그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할 때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닙니다. 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대손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거 전부 다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염려가 됐었는데, 자, 세월 패션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90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서 동단기 대여금을 대손 처리를 한다. 수행과제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요 조회를 그때 해봤더니 8월 10일자로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8월 10일자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있다면 요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었어요.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기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러움을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보다 더 초과되는 것은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든 장기 대여금이든 이런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할 때는 판매 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인 이걸로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는 처리해 놨기 때문에 여기 영업의 비용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여기 900만 원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이걸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 8월 10일자 전표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8월 10일 날 전표에 차변이 934번
기타의 대손상각비 900만 원. 그러면 매출 채권을 외상 매출분이랑 받으러 온 외에는 다 기타의 네. 두 가지 매출 채권. 그 매출 채권 두 개만 빼고는 다 나와. 네네네 맞아요. 매출과 관련된 대손 처리는 판매 관리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과 관련된 채권이라는 게 매출 채권이거든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선급금. 선급금은 상품을 그거는 선급금은 그렇지. 그거 매출 채권 아니에요. 예. 그건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의 대손 처리 시에만 대손 상각비다. 나머지 기타 채권은 영업의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의 개정 과목은 그냥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를 서울 패션으로 꼭 코드 걸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2번. 그 다음 페이지에 5번이요. 약속은 449페이지. 자, 약소금을 할인하는 문제 449페이지에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이 분계를 제대로 하느냐면 할인료입니다. 할인료. 그죠? 449페이지에 자, 주식회사 행복물류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자음 1200만 원을 국민은행 강남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가 차감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매각으로 처리하라.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번호 중에서 선택하고 할인료를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는 문제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200만 원짜리 행복물류에서 발행한 어음을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요게 만기가 내년 1월 4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당장 돈이 지금 급한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내년 1월 4일에 만기되는 어음을 국민은행에다가 갖다 주고 강남지점에다가 이 어음을 매각한 거예요. 그래 1200만 원짜리 어음을 은행에서 살 때 12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184만 원만 줬습니다. 왜냐하면 할인료를 떼야 되니까. 은행에서 11월 달에 1200을 다 주면 은행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요 두 달치 이자를 계산하니까 16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할인료를 계산하니까 16만 원. 이 할인료에 대한 개정 과목 이것을 알아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영업의 비용인데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어음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매각했다. 그러면 할인료가 발생해요. 이자에 해당되는 거. 그거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또 언제 비용이 나오느냐? 만기가 되어서 추심료를 은행에서 공제하고 입금을 해줬다. 추심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추심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기가 되었을 때 은행에서 수수료 쪽으로 떼는 거예요. 그거는 판매관리비 800건 때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개정 과목,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 개정 과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11월 4일 거 전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일반 전표의 11월 4일 날짜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보통예금 차변 국민은행 보통에 1184만 원 자산 증가되고, 대변 110번 받으러음 행복물류 거래처로 되고 1200만 원 자산 감소되고, 차변에 936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16만 원. 네, 밑에 분계 내용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거래처는요, 네,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보통, 받으러음은 주식회사 행복물류가 되고, 자금 관리를 해서 여기에 어음 관련 어음을 입력한 줄에 놓고 자금 관리 할인으로 처리하고 어음 번호를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요 할인 기관 입력하고 나머지 할인율은 생략하라 했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실 때 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요 개정 과목, 이 16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보통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또 추가 질문 있나요? 네, 됐어요. 네, 또 다른 문제 질문 또 보시죠. 448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은요, 네, 주식 발행에 관한 거래죠. 그래서 이 자본 관련 거래 문제, 이론에서 한 문제, 실무에서 할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상증자 문제죠. 유상증자. 자, 9월 20일 날 이사회에서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액면가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그래가지고 10일 후에 9월 30일 날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 날 그 주식 납입금이 은행으로 5,800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이후 9월 30일에 당사 국민은행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되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입금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 또는 채권을 발행할 때 수수료, 채권 문제는 FAT 읽으면 안 나올 겁니다만은 어떤 채권도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 수수료나 또는 우리가 이런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는 별도의 개정 과목으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는 주식을 발행할 때 지금 12,000원으로 발행한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하잖아요. 할증.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요. 개정 과목이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죠. 이 수수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줄여서 주발초라고 하면은 주발초에서 차감한다. 별도의 분개하지 말고 주발초에서 차감한다. 만약에 그러면 주식을 할인 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생기거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거기에다 가산을 합니다. 이 수수료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는 차감한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빼줘야 돼요. 이 비용을. 그리고 만약에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인데 그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가산을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9월 30일 전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9월 30일 전표에 자 보통예금 차변에 거래처 코드 98001 5,800만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로 기록하는 거죠. 자본금은.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5천주 곱하기 한 주당 만원. 5천만원. 그러면 8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요 800만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 증가시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도 대변이니까 자본 증가이죠.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면은 한 주당 2,000원씩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2,000원 곱하기 5,000주는 원래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수수료 200만 원이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이 하니까 800이 돼요. 네, 아마 여기서는 요 200만 원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여기에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이 됐나요? 또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 질문 시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든 언제든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질문을 해서 자기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네.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6회로 넘어가겠습니다.